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 꽉 막힌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대국민 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함께할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슬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예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 키우는 신혼부부 유튜버 달달이니 이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달이 남편 이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주제를 강조했던 겁니다.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수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청약통장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새 집을 분양받는 방법.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저 집 사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자,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번호표 추첨권을 뽑는 권리가 바로 청약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나라에서 맞는 집을 분양받겠다 하면 공공분양이고요. 아니다, 나는 민간에서 지은 집을 분양받겠다 하면 요거는 민영분양입니다. 오늘 오신 세 분은 당연히 청약통장 갖고 계시겠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번 세하려 보니까 58회를 꾸준히 납입을 했어요. 58회면은 사실 적지 않게 납입을 한 건데 혹시 일반형을 가입하셨어요? 아니면 청년 우대형을 가입하셨어요? 제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데 그 은행원 분께서 오히려 지금 나이가 되시니까 청년 우대형으로 드시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한 분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 청약이랑 청년 우대형 청약 뭐가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 우대금리 얹어주고요. 그리고 이자 소득이 생겼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금융상품 가입해가지고 이것도 이자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요. 21년도 4월에 가입을 해서 33회차 납입을 완료로 했습니다. 저는 일반 청약통장 가지고 있고 2016년에 가입해가지고 총 92회 정도 납입한 청약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92회. 오호, 남편의 승! 청약통장을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야 제발 좀 가입해라 이렇게 잔소리 했을 수도 있고 좀 가입한 계기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회사에 딱 취직을 하자마자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일단 청약통장 먼저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직장 건물 바로 아래에 그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가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은행원분도 좋은 분을 만나시고 선배들도 좋은 분을 만나고 굉장히 귀인들이 주변에 잘해야겠어요. 그러네요. 사실 저는 성인이 딱 되자마자 대학교에서 이렇게 캠퍼스를 막 누리고 있었는데 따르르르르 엄마가 전화가 온 겁니다. 너 지금 뭐하니? 20살이 됐는데. 청약통장 빨리 만들어야지. 엄마 청약통장이 뭔데? 말도 안 해줘요. 일단 만들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지금에서야 엄마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은 또 부부시니까 이제 청약통장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아직 청약통장을 사용하진 않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이사할 계획이라서 2년 뒤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딱 야무진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남편분도 동의하신 계획인가요? 예,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파워 J. 아, P인가요? 의외인데요?
저도 지금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점수가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서 한 2년 뒤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 집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야무지게 이렇게 1점, 2점 모아가지고 마치 드래곤볼 이렇게 모으듯이 모아서 언젠가 이렇게 팍 터뜨릴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사실 우리 2030들이 저같이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든 혹은 은행원의 권유를 들었든 이렇게 가입을 했으면 물론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난 11월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이제 내년 2월에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야, 너 그거 들었어? 그거 그렇게 좋다면서 뭐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우리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관련해가지고 궁금증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무려 190여 개나 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렸죠. 자, 대표적으로 짜은님의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씩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 청약저축과 차별화된 강점이 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게요. 방금 제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예슬님? 일단 혜택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오호. 최대 원래는 이자율이 4.3%였는데 네. 4.5%로 늘어났고 소득 기준도 원래 3,6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그 연봉 기준도 5천만 원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납입 금액도 원래는 50만 원까지밖에 못 넣었었는데 100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이 납입 금액이 늘어났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약통장은 연말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초기 자금으로 모으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이 알뜰하게 넣어서 자산을 불리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전직 은행원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한테 청약통장 가입하시라라고 권유 드릴 때 고객님 일단 2만 원씩만 넣으시고요. 여력이 되실 때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최소 금액만 맞춰서 월 납입 금액을 넣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던데 세 분은 월 납입금 어느 정도 넣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도 원래는 은행원 권유를 했을 때는 2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만 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네. 월. 대단한데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회원님도 동일하게 20만 원씩 따로 넣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는 5만 원씩만 넣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오호, 그러면 20만 원, 10만 원, 부부 합쳐서 월 30만 원씩이나 청약통장에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한 분은 10만 원이고 한 분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지. 원래는 제가 청약을 한 번 정도는 넣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납입금이 좀 많이 적어가지고 한 번에 조금 밀어넣은 적도 있어요. 청약통장이 납입금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 맞아요. 보니까 꾸준하게 일정하게 오래 넣자는 식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딱 지금은 정착한 상태입니다. 이거 청약에 이 당첨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럼 예슬님은 얼마씩 넣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2만 원씩 넣다가 그 10만 원까지 넣으면 소득 공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여유가 될 때 10만 원으로 늘렸었어요. 청약 자체만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 넣어도 당장은 괜찮기는 해요. 근데 뭐 만약에 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다 하시면은 그 예치금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84제곱미터가 최소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300만 원이 난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러면 좀 빨리 채우기 위해서 20만 원, 10만 원 넣으셔도 괜찮으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는 만큼 2년 뒤, 3년 뒤에는 꼭 당첨되셔가지고 우리 당첨 소식을 또 채널에서 한번 또 공유를 해봐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 기원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연 4.3%였고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자 혜택이 0.2%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비과세랑 소득공제에서는 혜택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누적된 혜택들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청약통장이 또 나왔으면 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닉네임 이푸름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깨서 새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청약통장 오래된 걸 계속 갖고 있거든요.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통장이랑 다르게 이제 납입 횟수랑 납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넣었던 횟수나 기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해지하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데. 어차피 기존의 청년 우대용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청년 우대형은 이렇게 자동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반 청약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 청약 주택 드림 통장 요건에만 맞으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뭐 가입 기간이라든지 납입 횟수 그리고 납입 금액도 다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절대 기존 거를 해지를 하지 마시고 전환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해지하고 다시 모르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횟수, 기간, 금액 이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오, 너무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걸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최근 1년 동안 청약 통장을 해지한 숫자가 91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91만 명이면은 아니 우리 4명 빼고 다 해지했나 봐요. 혹시 주변에도 해지했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저 회사 선배들은 아기도 키우고 자가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청약통장을 약간 추첨을 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많죠. 요즘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목돈을 챙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오르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거 뭐 청약통장 갖고 있으면 뭐 하냐. 예전에는 또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이게 과연 로또가 맞느냐. 뭐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찾아보면은 이 청약통장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들이 또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해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횟수 날아가죠. 금액 날아가죠. 기간 날아가죠.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잘 갖고 계셨다가 이 청약통장으로 좋은 기회 잘 잡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요. 이 청약통장 중에서는 역대 최초로 대출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요 주목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닉네임 코코넛 음반님의 댓글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면서 전환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대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청약이랑 대출이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인생에서 결혼 다음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게 내 집 마련의 꿈 아닐까 싶습니다. 목돈이란 단어에 전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이 됐을 때 대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내년 출시일 2월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부부시니까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대출을 받을 때 결혼 유무는 상관없는 건가요?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아는데 일단 미혼자이실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기혼이신 분들은 1억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당첨 시에는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택 드림 대출은 이율도 또 꽤 괜찮잖아요. 이자가 원래는 최저 연 2.2%였는데 이거를 최대 40년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40년? 혹시 40년 동안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정금리인가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인데요. 그런데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모든 대출 상품들이 다 그렇듯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만기별로 대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평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청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억이라. 뭐 사실 6억이면은 뭐 요 정도는 경기도권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자면 8, 9억 정도로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소망을 좀 비춰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활용해가지고 우리 청년분들이 꼭 누려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뉴홈 청약인데요. 2025년부터 이 시세의 70%에서 80%로 분양을 하는 뉴홈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약통장 가입해서요. 또 1년간 우리가 또 꾸준히 납입을 하게 되면 마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듯이 내 집 마련에 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뉴홈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이것도 너무 청년들만 챙겨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의 혜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의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가산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었거든요. 이것도 5년까지 늘려준다라고 하니까요. 나 좀 청약통장 오래 갖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 혜택까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아, 그렇네요. 또 현재님 아까 횟수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90회 넘는다고. 92회입니다. 야, 2회 놓치지 않네요. 예, 92회 좋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부부가 둘 다 당첨이 되면은 둘 다 탈락이 돼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에 먼저 당첨된 사람 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이자에서 혜택도 얹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네. 일단 결혼을 하면 대출금리 0.1%를 인하를 또 해주고요. 여기서 출산을 하면은 0.5% 인하를 해주고 다자녀인 경우에는 0.2%까지 인하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자녀 기사화돼서 많이 보셨을 텐데 기준이 3명에서 2명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들 혜택 야무지게 챙기자고요. 대국민 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세 분 어떠세요? 오늘 같이 했던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나 저희 같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셔서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모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걸음 더 빨리 이루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Dream come true. 제가 다음에는 청약 당첨이 된 사람의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다음에 소개드릴 때 청약 당첨자 예슬님 소개드립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청약통장을 대출이랑 연계한다고 해서 여러분 빚내서 집 사세요 이렇게 푸시푸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청약통장 가입에서부터 그리고 안정적으로 부담을 낮추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상품, 이 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의 꿈 우리 함께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